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너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고3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 모의고사에 임하는지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긴장을 좀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2학년 때까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온 것이 이제 3학년 때 와서 처음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잘 나올까 자기 실력에 확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치다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막 조퇴하고 이런 애들도 있고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하루였습니다. 선생님에게도.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시험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거의 끝부분에 한국지리 이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었고 어쨌든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채점을 통해 가지고 받아보게 된 거잖아요. 어때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네, 선생님 어렵지 않았다고요? 네, 수능에 비해서는 훨씬 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2학년 이제 막 마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한국지를 수능용으로 한번 공부한다라고는 했는데 그 정도로 공부한 수준이 아직까지 이거를 완벽히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몇몇 구멍이 생겨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험 확실하게 잘 진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좀 감이 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러했습니다. 자, 빈출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싹 돌려야 돼요. 기출문제를 돌려야 내가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배웠던 이런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은 거의 안 나오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프 위주로 출제가 되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출제되네.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쫙 돌리고 나면 여러분들 무슨 감이 생기냐면 이 단어는 늘 나오고 있군. 이 단어는 안 나올 줄 알았어. 이런 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감만 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었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기출문제 학습이 안 된 친구들은요, 민쌤의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지리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면서 실력을 더 향상시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빈출 주제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봤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다. 그러니까 나 이 문제 모르는데 완전 처음 보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수능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쉬운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수능 한국지리 완전히 지금 날개를 단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제 겨우 한번 개념 돌린 그 정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틀렸을 수 있다. 요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자료 제시가 수능 출제 경향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웠던 편. 아무래도 여러분들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수능처럼 어렵게 자료를 제시했다가는 진짜 다 틀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능 수준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원 간 통합 문제 출제 경향. 요게 조금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리 문제는 사실 앞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이 뒷부분의 내용과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 특히 1번을 볼까요? 1번은 위치와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내용 안에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역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알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4번 문제는요, 강원도의 지도에다가 지역개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인구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지역과 함께 다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함께 버무려야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대도시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어떤 곳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어떠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합쳐진 문제. 그 다음 18번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구조와 인구, 이게 같이 버무려져야 또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단원 간의 통합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이건 1년 내내 지속이 될 겁니다. 6월, 9월 수능에서
거의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거니까 아하 이런 문제에 내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다 보면 각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어떤 지역이라는 그릇에 어떻게 담기게 되는지 그걸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감을 잡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 한번 꼽아 볼게요. 사실 쉬운 편이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준이 아직 물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번 부분이 확실히 한반도의 형성이라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제잖아요. 아직까지 완벽히 마스터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요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 그 다음 18번 요게 자료를 분석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자료의 가나다라가 뭔지 알아내는 과정이 약간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사실 기출문제 어느 정도 풀고 어느 정도 심화학습이 돼 있으면요, 이 정도 문제는 껌입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약간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단원별로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큰 1단원에서는요. 위치와 영토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위치와 영토에서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그 나오던 대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국토 인식의 변화, 여기서는 보통 이제 고지도나 고지리서 요게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지리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지리정보와 지역조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꽤 있습니다. 근데 나와봐야 뭐 좀 쉬운 정도이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그 다음 무조건 나오는 요 부분 있죠. 자, 무조건 나오는 이 부분.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부분. 근데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감을 잡아 나가게 되고, 수능 전쯤 되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한 문제가 나왔고요. 수능에서 반드시 무조건 꼭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여기서는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죠. 사실 지형은 주제가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지형이 있고, 하천지형이 있고, 해안지형이 있고, 화산지형이 있고, 카르스트 지형이 있습니다. 주제로 치면 사실상 한 5개 정도 되는데 보통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산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은 여기서는 뭐 단독으로 뚜렷하게는 출제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형이 출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기후를 볼까요? 자, 기후에서는요, 보통 요 3가지 중에 2문제, 많게는 3문제 이 정도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이게 기후에서는 가장 꽂히고 그나마 자료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기출문제 한번 싹 돌리면 그간에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들까지 싹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점차 쌓여서 더 이상 문제를 풀거나 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 기후와 주민생활은 보통 나오면 상식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많고 여기선 출제되지 않았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중에서 특히 이제 자연재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한 문제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사실 이 부분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내용에 슬며시 끼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한 문제라고 단독으로 판단했지만 다른 내용에 은근히 조금씩은 발을 걸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산과 소비의 공간,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래프 잔치죠. 그래프 파티입니다. 그만큼 자료가 많이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주제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자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공업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농업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요 4가지 중에서 특히 1번이 진짜 중요함의 정말 끝판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에너지 자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력 들어가 있고요. 발전.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나올 만한, 그것도 어렵게 자료와 함께 출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뿐만 아니라 2문제 나올 때가 꽤 되더라는 거죠.
와, 어떻게 한 단원 안에서 이렇게 두 문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두 문제나 출제돼 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농업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공업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간혹 가다 빠질 때가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단어는 진짜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인구 부분은요. 보통 두 문제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중에서도 하나는 이제 그래프를 분석하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쉬운 정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인구에서도 한 두 문제 정도 꼭 출제된다. 그다음 한국지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각 지역별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북한은 빠졌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하나, 강원도에서 하나, 그다음에 호남에서 하나, 영남에서 하나, 제주도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어떻게 돌아가면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백지도와 함께 그리고 앞에서 배운 내용 관련성 있는 건 다 끌어갖다 붙여서 복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백지도와 함께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험의 총평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내가 그중에서 틀린 거 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선생님이 해설편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